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웃고 떠들며 시간이 훌쩍 지났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오래도록 가라앉았습니다.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딸이랑 통화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뭘 말해도 피곤해하는 게 느껴져. 그 말을 시작으로 자녀가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다는 이야기,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선뜻 연락 못하겠다는 이야기, 손주를 봐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워 서운했다는 이야기까지.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야기가 마치 제 안에서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무언가를 그대로 꺼내 들려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와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워진 걸까 하는 씁쓸함이 천천히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혹시 바쁜데 괜히 귀찮게 할까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아이의 말투 하나에도 조심스러워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조용한 거실에 불을 켜는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내 마음을 숨기고 살아왔을까? 누군가를 위해 사는 건 너무도 익숙한데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뒤로 밀려나 있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흔들림이 어떻게 제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조용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 제 이야기가 크게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제 소식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제 일상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가면 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작은 순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가족 단톡방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오랜만에 사진 하나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다들 잘 지내지? 그런데 제 메시지는 아무 반응 없이 흘러가고 아이들과 사위, 며느리는 서로 대화만 이어가더군요. 그걸 보면서 괜히 제 말이 방 안에서 혼자 떠다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반찬이 너무 많아 보이더군요. 예전엔 네댓 명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던 그 자리가 이젠 나 혼자 앉아 조용히 밥을 뜨고 있으니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왠지 모르게 크게 들렸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엄마 나 지금 조금 바빠서 이 말이 돌아올 것 같은 예감에 결국 폰을 내려놓고 말았던 날도 있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에 제 마음 한 구석이 스르르 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늘 가족을 위해 움직이고 아이들이 잘 되면 그게 내 기쁨이라고 믿어왔는데 정작 지금 내 옆에 남아있는 건 조용한 집안과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쓸쓸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에 들어오는데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왠지 모르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어릴 땐 아이들 먹일 것, 남편 것, 집안 것들로 묵직하게 채워져 있던 장바구니였는데 이제는 내 끼니를 위한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삶이 언제 이렇게 가벼워졌을까? 그래서였을까요?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그렇게나 마음속 깊이 들어온 건 사람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들리는 말이 있나 봅니다. 그 작은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나서야 저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려는 마음보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비로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변화의 길로 들어선 첫 번째 걸음이었을 겁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자꾸 마음을 흔들던 즈음, 저는 어느 날 아침에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다가 잠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 뜨자마자 딸 생각, 남편 식사 챙길 걱정, 오늘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나 늘 그렇게 머릿속이 분주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저를 위한 차 한 잔을 내렸습니다.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뜨거운 머그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 있으니 마치 세상이 아주 조용히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몇 분이 참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조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작은 시간이 내 마음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전에는 바로 보냈겠지만 그 즈음부터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말 지금 보내야 할까? 이건 내 외로움을 달래려는 메시지는 아닐까? 그러다 결국 보내려던 문자를 조용히 지운 적도 많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의 마음이 서운함이 아니라 조금은 편안함이었습니다. 딸의 시간과 공간을 내가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엔 속이 조금 허전해서 예전처럼 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냥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을 뜨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있어주는 건 어떨까? 그 마음이 들고 나니 혼자 있는 저녁도 조금은 덜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늘 아이들 오면 앉을 자리, 남편이 좋아하는 컵을 먼저 챙기던 제가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작은 화병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자리가 참 환하게 보이더군요. 또 책장 한 칸을 비워 제 물건을 올려놓았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앨범, 손주책, 남편 서류가 꽉 차 있었던 그 자리였는데 이제는 제가 읽고 싶은 책, 마음에 드는 향초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내가 내 삶을 조금씩 채워가는 시작이구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닌 내 마음에서 비롯된 작은 움직임들. 그 움직임들이 하루하루 더해지면서 저는 어느새 조금은 더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삶을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아이들과의 관계에 아주 작은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눈에 띄지 않는 변화였지만 그게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예전엔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엄마가 뭐 해줄까? 이런 말들을 보내고 그 답장을 기다리다가 조금 늦으면 괜히 마음이 쓸쓸해지고 그랬죠. 하지만 제가 내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딸의 일상에 굳이 끼어들지 않기 시작하자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딸에게서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아무 이유가 없는 평범한 인사였는데 그 한 문장이 며칠 동안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왜 이제 연락하니? 이런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을 텐데 그날은 그냥 딸이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 번은 딸이 근처에 일이 있다며 집에 들렀는데 문 앞에서 봉지를 건네더군요. 엄마 이거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샀어. 평소 같으면 왜 이런 걸 사왔어? 돈 아깝게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고맙다. 와줘서. 이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이 잠시 멈칫하더니 살짝 웃더군요. 그 웃음이 참 오랜만에 보는 아이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오랜만에 무언가가 살짝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붙잡는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지켜줄 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구나. 예전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때로는 조금 덜 해주는 것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가 이제 아이의 말투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락이 늦어도 바쁘겠지. 그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전화를 못 받아도 괜찮아. 나도 내 할 일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사이의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졌습니다. 딸은 예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고 저는 더 이상 엄마로서의 역할에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나로서 충분하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내 삶이 달라진 건 정말 거창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특별한 조언을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던 작은 순간들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제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가족으로만 살아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했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는 마음이 때로는 서로에게 작은 벽을 만들기도 했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 저는 누군가를 붙잡기보다 각자의 자리를 조용히 지켜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덜 다가가는 대신 제 하루를 더 따뜻하게 채우는데 마음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 여백이 생기자 아이들과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밀착되어 있지 않아도 마음만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걸 요즘은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이제 제 마음을 제가 먼저 챙긴다는 겁니다. 아침 햇빛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조용히 틀어놓는 순간,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바람을 느끼는 작은 여유들, 그런 평범하고 사소한 순간들이 이제는 제 하루를 밝히는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의 당신도 저처럼 누군가의 삶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나를 뒤로 밀어둔 적이 있었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누구의 기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나에게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한 걸음씩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